네, 카우치 서핑으로 찾아간 곳은 핀란드에서 6번째로 큰 도시 오울루입니다. 도심에 강이 흐르고 있어 운치가 있었습니다. 공원 옆에 붉은색 건물이 눈에 띄어 가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꽤 오래되어 보여 관심이 갔는데요. 안에 들어가 보니 역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들보는 나뭇결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요. 기둥은 사람들 손때로 반질거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손님들이 오갔을 나무바닥에서 낡음보다는 전통이 느껴졌습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걸 전시해 놓으니까 운치가 있네요. 보통 이런 곳에는 늘 잘하는 음식이 있는데 어떤 게 있어요? 네, 여기는 이 집만의 대표 음식은 아니고요. 핀란드의 전통 음식으로 술록 볶음이 있습니다. 술록 볶음이요? 네. 그리고 메뉴판 뒤에는 이렇게 뱃사람들이 주로 이용했다는 식당의 역사를 적어놓아 식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음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봐서는 이게 술록고기인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생각보다 부드러운 맛의 고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울루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시장이라면 몇 년이나 됐나요? 1901년에 세워졌으니까 100년이 좀 넘었죠. 시장 건물 같진 않아요. 예, 내부도 우리의 대형마트를 연상시킬 만큼 아주 깔끔했습니다. 음식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채소나 고기 같은 음식 재료도 팔고 기념품 가게도 있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건 시장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진들이었는데요. 시장에 대한 애정과 상인들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건 이 주변에서 잡히는 물고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 바로 앞이 생선 가게였는데요. 상인들의 센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렇네요. 또 한쪽에서는 술록 가죽도 보였습니다. 양가죽처럼 이렇게 파는군요. 시장 주변은 거대한 광장입니다. 특히 여름이면 이 광장에도 장이 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상은 뭐예요? 네, 배불뚝이 경찰상인데요. 오울루 관광엽서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네. 좀 귀엽게 생겼는데 인상은 매서워요. 예, 매의 눈으로 시장이 열리는 광장에 있을 소매치기를 감시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과학관이 있습니다. 근데 과학관이라고 해서 좀 첨단 시설을 기대했는데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네, 그것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과학학습관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온 가장 큰 이유는 오로지 도시 전경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가 제일 꼭대기층인데요.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네요. 네, 이때가 4월 중순인데 날은 꽤 추웠지만 도시도 크지 않아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좋았습니다. 내려갈 때는 계단을 이용했는데요. 층마다 과학관에 걸맞게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성도 보이고요. 북극 지역이니까 역시 오로라도 전시해뒀네요. 네, 그 외에도 혈관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을 현미경으로 본 사진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관답네요. 초등학생들이 보면 좋아할 만한 곳이었는데요. 입장료가 좀 비쌌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오울루 성당입니다. 원래는 목조 건물이었는데요. 19세기에 화재로 소실된 후 남은 목조 부분을 살려둔 채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교회 대부분은 소박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천장에 매달린 배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농부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핀란드 사람들은 자신을 어부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바다에 나간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매달아둔 것이라고 합니다.
핀란드 사람들의 심성을 또 느낄 수 있는 거네요. 꽁꽁 얼었는데 여긴 어디예요? 여긴 오울루 앞에 보트니아만입니다. 얼마나 추웠길래 저렇게 꽝꽝 얼었나요? 네, 멀리서 봐도 얼음 두께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다가가 봤는데요. 네, 제 손으로 재봤더니 오. 50cm가 넘는 이상 두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얼음으로 이 바다가 지금 채워졌다는 거잖아요. 네, 핀란드 서북쪽에 있는 보트니아만은 염도가 다른 곳에 비해 낮아서 1년에 5달 이상 이렇게 얼어 있다고 합니다. 네. 배를 타나 봐요? 네, 자동차 운반 전용 페리를 타고 앞에 있는 섬에 가는 중입니다. 근데 이 얼음들을 뚫고 어떻게 가죠? 지금은 얼음이 녹고 있는 중이라서 페리가 얼음을 깨면서 가고 있는데요. 네. 4월부터 10월은 배가 운행하지만 바다가 완전히 어는 겨울에는 이 얼음 위로 차들이 직접 달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배는 15분 만에 섬에 도착했는데요. 철새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관측탑을 보니까 여기가 꽤 많은 철새가 찾아오는 곳인가 봐요? 네, 저도 잔뜩 기대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주로 찾아오는 것은 기러기과 철새 같았는데요. 이 관측탑에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철새는 좀 보셨어요? 아쉽게도 관측탑에 망원경도 없었고요. 저도 갖고 가지 않아서 생각만큼 제대로 관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의외로 관측탑보다는 내려와서 더 많은 새들을 보고 왔습니다. 핀란드에는 모든 어린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산타클로스인데요. 이곳은 산타 마을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마을에 산타가 있다고 믿고 또 편지를 보내고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인가요? 좀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은데요. 네, 산타 마을답게 루돌프 사슴 인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산타가 이 마을에 살고 있긴 한 거예요? 물론이죠. 이 상점 옆에 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점심 먹으러 간 산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타는 보셨고요? 네, 제가 만나긴 했는데 산타는 사진 촬영이 안 되어서 만나기만 했고요. 사진을 찍으면 돈을 내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분은 루돌프를 돌보는 요정입니다. 네. 저 멀리 지쳐 보이는 루돌프도 있었습니다. 좀 비수기 때 가셔서 그런가요? 한가하면서도 좀 활기찬 분위기는 아니네요? 네, 그런데 이곳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기는 산타 우체국인데요. 각 나라에서 산타에게 보낸 우편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디서 왔나 보죠. 일본에서 온 것도 있고, 영국, 여러 나라에서 보내오네요. 나라별로 분류된 편지들은 이곳에서 읽어보고 답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는 또 다른 우편함이 있는데요. 앞으로 보내질 편지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산타 마을에는 2개의 우체통이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붙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청하면 크리스마스 때 붙여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받아보면 기분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조카에게 보냈습니다. 네. 제가 핀란드에 갔을 때가 부활절을 앞둔 시기였는데요. 잠자리를 허가받은 집을 찾아가니 예쁘게 꽃장식을 해놓았습니다. 이 꽃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빗자라고 하는 이 나무는 쓰임새가 따로 있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부활절 때 어린아이들이 분장을 하고 이웃집을 돌면서 건강을 빌어주고 사탕이나 초콜릿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할로윈 대회 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예, 그런 셈이죠. 제가 묵었던 레일라 아주머니 집 쌍둥이입니다. 아유, 귀여워라. 분장을 마치면 준비물이 있는데요. 바로 빗자나무입니다. 네. 아이들은 준비한 빗자나무를 들고 이웃집에 가서 나뭇가지 하나씩 꺼내 흔들면서 건강과 행운을 비는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나뭇가지를 받고 주문값으로 사탕이나 초콜릿을 줍니다. 왠지 아이들이 주문을 거니까 정말 이루어질 것도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집집마다 나뭇가지 받으면 쌓이겠네요. 그렇겠죠? 자, 이제 또 다른 집을 향해 갑니다. 매년 아이들이 마을 순례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크는 걸 이웃끼리 다 알 수 있고 좋겠어요. 네, 그런 장점도 있죠. 근데 다른 친구들이 먼저 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음 차례를 기다리면 되니까요. 주로 이렇게 어느 연령대 아이들이 많이 하나요? 연령은 다양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참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레일라 아주머니네 쌍둥이가 마지막으로 간 집은 외할머니 집입니다. 마지막 행선지로 잡은 집인데요. 외할아버지께도 건강과 복을 빌어주는 주문을 외운 후 오늘 받은 사탕들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자, 얼마나 모았는지 볼까요? 이 정도면은 며칠 동안은 이제 간식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과연 그럴까요? 그날로 사탕과 초콜릿은 동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번엔 우프를 신청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 푸른 띠를 맨 술록을 만났는데요. 농장에서는 이렇게 술록을 풀어놓고 키운다고 합니다. 제가 일할 농장이 있는 꾸오큐오로 왔습니다. 꼰틸라라고 부르는 농장은 농장주가 따로 있고 협업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연장들이 많은 걸 보니까 창고인가 봐요. 도구들을 보관해 놓기도 하지만 이곳은 동네 사람들의 카페이기도 하고 농장의 식당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민속 박물관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술록 풀조차도 버리지 않고 진열해 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쪽 벽엔 직접 만든 전통 악기도 걸어두었는데요. 나무를 매만진 손길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근데 저분이 앉아있는 저 가죽은 뭐예요? 저도 뭔가에서 봤더니 무스의 가죽이었습니다. 귀가 그대로. 네, 크기가 2m 가까이 되는 큰 가죽이었습니다. 콘틸라에서는 오다 가다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농장주 할머니가 직접 구운 케이크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카페 같은 곳이라고 했군요. 네. 농장이라고 했으니 동물들을 구경해야겠죠? 이 농장에서는 양, 말, 염소, 닭 등 많은 가축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입 주변이 가려운 염소가 솔의 얼굴을 문지르는 모습도 신기했고요. 넓은 발바닥을 지닌 닭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마치 저희 프로그램 끝나고 하는 6시내 고향에서 어느 고향집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네요. 핀란드 농장에서 말은 중요한 노동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들이 하는 일을 이곳에서는 말이 다 합니다. This one. 아저씨가 말의 안장을 채우고 마차에 연결시키더니 밭갈이에 나섰습니다. 농장은 예전에 호수였던 땅을 개간해 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호수였던 땅이라 개간하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요. 나무 뿌리와 풀, 돌들이 엉켜 걸러내는 작업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분이 농장 주인 셀마 아줌마입니다. 그럼 이 나머지 분들은 누구예요? 이 지역 주민인데요. 농부가 전담해서 밭을 갖고 농작물을 키우면 이 커뮤니티의 주민들은 돈을 내고 밭에서 난 농작물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 농장을 찾아 농사일을 거들어줍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협업이군요. 네, 우리로 말하면 주말 농장과도 좀 비슷하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조금 다른 형태죠.
그럼 이곳에서 함께 작업하신 거겠네요? 네, 하루 평균 5시간 정도 꼬박꼬박 일했습니다. 쉽진 않았겠어요. 일은 고단했지만 쉴 때는 즐거웠는데요. 지금은 핀란드 전통 음식인 까리아란 삐라까를 만드는 중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뭐예요? 파이예요? 이렇게 호밀피에 삶은 감자나 쌀죽을 으깨놓고 주름을 만들어 오븐에 굽는 건데요. 의외로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서 핀란드 사람들도 이 만드는 방법을 다 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네. 좀 심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계란물에 담근 후 그 위에 치즈나 삶은 계란에 버터를 으깨 얹어 먹는데요. 까리아란 삐라까는 핀란드에 있는 내내 제 가방 속에 있을 만큼 핀란드를 닮은 담백하고 고소한 음식이었습니다. 여기는 핀란드의 옛날 수도였던 투르크입니다. 수도였던 곳답지 않게 아담하고 조용했습니다. 고즈넉함이 느껴지는 도시네요. 네, 우리나라의 부여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투르크는 13세기 초부터 도시가 형성되었는데요. 여기는 그때 지어진 교회 터입니다. 돌벽만 남아 있었지만 규모가 제법 컸습니다. 강변엔 투르크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북유럽 특유의 고딕 양식을 대표한다고 하는데요. 화려하고 정교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눈부셨습니다. 이곳에는 대표적인 묘가 2개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핀란드 출신의 스웨덴 왕비 카타리나의 묘입니다. 그녀의 삶은 불행했지만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왕비라고 합니다. 성당 내부에는 돛배가 걸려 있는데요. 어부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배라고 합니다. 투르크는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현지인이 있어서 방문했는데요. 집주인인 엘라는 도서관 사서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도서관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앞에 것은 옛날에 건축된 것이고 뒤에 것이 신축된 도서관입니다. 핀란드에서 도서관은 모든 교육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그 기반을 만든 것은 한 개인으로 100여 년 전에 사비를 털어 이 도서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는 책을 보는 것 이외에도 컴퓨터 사용, 음악, 영화 감상도 가능하고요. 또 따로 예약을 하면 피아노 방에서 피아노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 연습까지 못하는 게 없는 그런 도서관이네요. 네, 접근성 또한 좋아서 시민들이 오가며 자주 들른다고 합니다. 여기는 구간과 신간 사이의 정원인데요. 그 통로에는 창에 펼쳐진 풍경을 그림 삼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100여 년이나 됐다고 했는데요. 좀 현대적인 느낌이 들어요. 네, 이곳은 도서 운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린이 도서관을 따로 만들어 놨는데요. 시설의 눈높이는 모두 읽는 대상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뜨개질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소파에 놓인 뱀 모양의 장식을 뜨는 건데요. 마을 주민들이 시작한 뜨개가 이만큼이나 되었습니다. 긴 뱀이 완성됐군요. 네, 계속 지금 짜고 있는 중이고 도서관에서는 털실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도서관 사랑만큼 이게 길어지겠네요. 그다음 마켓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광장에 꽃시장이 열리면 핀란드에도 봄이 찾아온 것이라는데요. 봄꽃과 함께 인기 있는 것은 과일입니다. 잘 익은 과일에 이렇게 얼굴 찾는 모습은 어디나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여기는 빵가게입니다. 집에서 만든 빵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마켓 광장에는 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있어서 투르크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투르크 성입니다. 예전에 핀란드를 통치하기 위해 건설되어 왕과 왕비가 살았지만 오늘날에는 전시관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툴은 린나로 불리는 이 성은 요새였다가 감옥이 되기도 하고 또 곡식 창고로도 사용되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파란만장한 삶을 겪은 성이군요. 네, 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겉보기와 다르게 크고 웅장했습니다. 성 내부에서는 이 성이 겪은 역사만큼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층마다 볼거리가 많아 재미있었습니다. 이 방은 오래된 벽화가 있는 방인데요. 성이 지어질 당시 13세기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전시실마다 각기 다른 테마가 있었는데요. 이 방은 기사의 방입니다. 비디오로 갑옷 입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갑옷을 혼자서 입고 걷지 못하더라고요. 옆에서 입혀줘야 되는 거군요. 네. 그 다음 전시실은 성이 건축되는 모습을 모형으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초기에는 성 탑만 있다가 성곽 건물이 추가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눈이 왔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재 투르크 성입니다. 단체로 온 학생들과 마주쳤는데요. 이때 이외에는 구경꾼들을 볼 수 없어서 혼자서 성을 독차지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는 성의 연회실입니다. 이 태피스트리를 보니까 얼마나 오래된 성인지 짐작이 되네요. 네, 이것은 성에서 사용했던 가구입니다. 굉장히 섬세하죠? 이 방은 성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용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된 그릇부터 여성들의 의상, 그리고 화장도구와 장신구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화려한 성이었겠네요. 네, 그랬겠죠. 거의 홀로 성을 구경하고 나니 시간 여행에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엘라가 친구들의 저녁 모임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밥을 샐러드처럼 먹는다고 합니다. 갖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단지 외식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직접 만들어 나눠 먹는 모습이 조금 달랐습니다. 건강한 식단처럼 보이고요. 참 즐거웠겠어요. 네. 투르크에서 핀란드의 제2의 도시 탐페레로 왔습니다. 바닷가의 파도처럼 보이는 이곳은 호수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그야말로 바다 같은데요. 탐페레에서는 집주인이었던 유한이가 머무는 동안 내내 가이드를 해주어서 여러 곳을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주말이었는데요. 탐페레에서 유명한 문길을 맛보게 해주겠다며 시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궁금하네요. 오, 숲속에 이런 건물이 있어요? 네, 예전에 어떤 용도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카페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소문난 곳인가 봐요. 네,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문기라는 건데요. 문기 어떤 건지 짐작도 안 되는데. 네, 바로 이겁니다. 도넛이네요? 도넛과는 조금 다른 맛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니까 점점 더 궁금해요. 여기 한글도 보이고요. 네, 이 맛을 즐기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남긴 방명록입니다. 문기 맛은 도넛과 조금 달랐는데요. 계피가 섞여 있는 듯 계피 맛도 나는 독특한 맛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줄 서고 그러는 걸 보니까 맛있는 게 확실한가 봐요. 네, 문기를 먹은 후 카페 위에 탑에 올랐습니다. 전망대 역할을 하는 탑에서 바라본 탐페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높은 산이 없어서 시야가 확 트이는 듯 했습니다. 다시 시내로 돌아와 찾아간 곳은 탐페르 교회입니다. 핀란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꼽는 곳인데요. 교회가 지어질 때 두 화가에게 느낌대로 장식을 해도 된다고 한 결과 지금의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천장에 뱀 그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성경과 관련이 없는 그림과 장식 때문에 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 예술성을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네, 분위기가 독특하네요. 탐페르의 광장으로 왔습니다. 운 좋게도 1년에 한 번 열리는 벼룩시장을 봤는데요. 어머,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럼 전문 상인들이 갖고 오는 게 아닌가 봐요? 네, 지역 주민들이 각자 집에서 사용하던 것을 갖고 나와 파는 건데요. 소소한 생활 도구들도 있고 CD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기 용품들도 있었습니다. 저런 건 참 유용하잖아요. 아이들이 금방금방 크니까. 그렇죠. 주민들은 차 트렁크를 열고 각자 갖고 나온 것들을 진열해 놓았는데요. 그 모습이 장관을 이룬 벼룩시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차 트렁크에서 열어서 저렇게 하는군요. 이제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로 왔습니다. 헬싱키 앞바다에 있는 수오맨린나 섬을 가봤는데요. 수오맨린나는 6개의 섬을 이어 지은 해상 요새입니다. 실제 다녀보면 요새라기보다는 무슨 마을 같았는데요. 높은 담들을 봐야 요새인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성벽 안쪽은 마치 미로처럼 이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요, 은폐돼 있어서 시설들이 잘 보이진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마을의 잔디처럼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바다로 향한 대포가 방어 목적의 요새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헬싱키에서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던 우스펜스키 교회입니다. 어디에서 사진을 찍든 색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스펜스키 교회는 제정 러시아 시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러시아 정교회의 분위기가 느껴졌는데요. 사람들은 루터교의 나라에서 보는 정교회의 색다름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조각보다도 아름다운 이코는 교회를 성스럽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우스펜스키 교회와 대조를 이루는 교회로는 헬싱키 대성당이 있습니다. 핀란드 언어를 사용하게 한 제정 러시아의 알렉산드로 2세 동상 뒤로 자리하는데요. 핀란드 루터교의 총본산이라고 합니다. 성당 앞 계단은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처럼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성당이 생각보다 무지 크네요. 예, 상아빛 건물과 녹색 돔은 푸른 핀란드 하늘과 잘 어울렸습니다. 성당 내부는 단조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단조롭다고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또 절제미가 있으니까요. 네, 금세라도 파이프 오르건 소리가 울려 퍼지듯 경건함이 느껴지는 성당이었습니다. 제가 헬싱키를 찾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빠푸 축제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인파들을 보니까 이제 축제가 시작되려나 봐요. 네, 4월 30일 오후가 되면 사람들이 마켓 광장으로 모입니다. 근데요, 입장들이 좀 비슷하고요. 참여자들도 좀 다 젊어 보이고요.
네, 잘 보셨습니다. 빠뿌는 바로 학생들의 봄맞이 축제입니다. 전차가 지나갈 그런 자리가 없네요. 네, 그런데도 짜증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축제는 마켓 광장 앞에 있는 아만다 동상에서 시작됩니다. 뭘 하는 거예요? 손을 보면 대학생들이 청소 도구를 들고 있는데요. 그 도구로 아만다상을 청소하면서 축제가 시작됩니다. 저렇게 물을 뿜어야 되니까 우주복업 같은 복장을 입은 거군요. 네, 아만다상을 청소하면 봄이 왔음을 알리는 건데요. 나이를 떠나 누구나 구경하러 이 자리에 모입니다. 보기만 해도 좀 시원해 보이네요. 네, 축제의 분위기를 띄우는 색종이가 날리면 다음 팀이 아만다상에 접근합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 네, 누구에게나 있는 고등학교 졸업 모자입니다. 사람들이 모자를 쓰고 삼삼오오 봄이 왔음을 축하합니다. 정말 다들 신나하는 표정이네요. 네, 그 사이에 동상도 함께 모자를 쓰면서 축제는 절정에 달합니다. 이야, 그야말로 젊은이들의 축제군요. 학생들은 자리를 옮겨 헬싱키 대성당 앞에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는데요? 저는 북유럽에서 이렇게 사람 많이 봤다는 건 처음 들어요. 네, 저도 처음 봤는데요. 핀란드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처음 봐서 보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다음 날은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어제 흥이 가시지 않았는지 남녀노소 흰 모자를 쓰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다 흰 모자를 쓰시고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이들이 향하는 곳은 카이보 프리스토 공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싸갖고 나와 소풍을 즐기는 건데요. 일명 피크닉 데이입니다. 그 기원이 언제부터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모두가 즐기는 국민 축제임은 틀림없었습니다. 밝은 봄날을 환영하는 마음이 가득한 헬싱키였습니다.